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보험 마무리 특강 마지막 시간으로요, 손해보험 강론에 있는 화재보험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규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여기서 해마다 두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83조는 화재보험자의 책임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화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독립해서 연소하고 화력에서 연소작용으로 발생된 그 화재만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렇게까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84조가 굉장히 중요한 법 규정이에요. 소방정해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요 의미가 뭐냐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사무실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 물호수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갖고 막 그 불을 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을 끄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그 기계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에도 물이 끼얹어져 가지고 그 기계 장치가 망가질 수 있죠. 예, 그것이 바로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되겠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망가졌다, 기계 장치가 망가졌다. 그것 또한 어떻게 된다? 그렇죠. 화재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로 인해서 망가진 손해, 그것 또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서 야, 그런 것은 보상 안 해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그 약관의 규정대로 이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법 규정이니까 요것은 해마다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제일 중요한 법 규정입니다. 화재보험 규정에서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 끌 때 발생된 손해 또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666조에서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 공부했죠? 그 내용, 그 660조에 기재한 사항 외에 화재보험이니까 화재보험에 따른 또 그 특징적인 것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666조는 보험의 목적, 보험 사고의 성질 요거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 나왔죠? 11회 때도 나왔죠? 요것에다가 플러스 요것을 더 기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이니까 건물 만약에 건물을 화재보험 들었으면 이 건물이 어디에 지금 소재지가 어딘가, 구조가 목조로 돼 있나, 철제가 돼 있나, 그리고 용도가 일반 사무실인지 아니면 술집이든지 아니면은 노래방이든지 그런 용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구조와 용도. 그렇죠? 그래서 소재지하고 구조 용도 또한 당연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산은 이제 움직인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물건 같은 경우를 화재보험을 들었다면은 그 존치한 장소, 그죠? 어디에다 지금 현재 그 물건이 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떻고 용도는 어떻더라.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기술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미평가 보험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평가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당시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거죠. 미평가 보험은. 그죠? 그런데 만약에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여기 이렇게 건물처럼 10억이야 하고 이렇게 미리 정했다면 그 가액, 이 10억이라는 것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666조도 기출문제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이것 또한 출제가 되겠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법 규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더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법규정, 우리가 공부한 법규정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정리해 봤어요. 화재는 어떤 화재를 의미하느냐? 독립적으로 연소되고 화력에 의한 연소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만
뭡니까? 화재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발효되거나 자연발화 같은 거 있죠.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거. 이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보상해준다 아닌가? 보상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해서 그러니까 야 화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니까 그 화재라는 게 어떤 건가? 그렇죠? 원래 이제 법이 깊게 들어가면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이제 법 과목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죠. 우리 시험도 가끔씩 이런 것이 이제 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의 목적은 뭐냐? 예,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집합물이건 유기건이건 유가증권이건 상관없이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대표적이죠. 그죠?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뭐죠?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위험 보편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한번 배웠죠. 예, 원래 담보하는 손해로 피해가 났고 그 이에 비담보한 로 인해서 뭐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 그 이전에 담보하는 손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비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담보 위험으로 보는 손해가 파생적으로 발생하면 비담보 위험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겠죠. 당연하게. 그렇죠? 그렇지만 담보 위험이나 손해는 보상한다는 이 원칙을 위험 보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불이 났죠? 불이 났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팡 박아갖고 자동차가 불이 남으로 해서 건물에 옮겨 붙여서 불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보상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와서 박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화재보험에 보상 책임이 없는 거지만 그 자동차가 불탐으로 인해서 건물의 화재가 옮겨졌죠. 그렇죠? 그 화재는 화재보험에서는 보상하는 화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화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위험 보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같은 경우는 선행 원인을 고려할 필요 없이 당연하게 화재로 인한 그 사고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증권 기재사항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듯이 660조에 의한 손해보험 증권 기재사항에다가 건물일 때는 소재지, 구조, 용도 기재해야 되겠고 동산일 때는 존재한 장소, 상태와 용도 기재해야 되겠고 보험가액을 정했으면은 그 보험가액도 화재보험 증권 기재사항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출됐나? 화재보험 계약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법에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 화재가 인과관계가 없는 화재는 당연히 보상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2번은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점. 너무 잘 나온 중요한 거다 그랬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반드시 이렇게 기출문제로 뭡니까? 법조문이 쓰여집니다. 이 법조문이 맞고요. 동일한 건물에도 화재보험 계약일 경우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 같습니까? 다르죠. 예,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갖고 있죠. 피보험 이익이 각각 다르잖아요. 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연소작용이 아닌 열외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쵸? 화재에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는데 그 화재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물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외작용이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때는 화재보험 보상할 손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도 당연하게 뭐죠? 예, 그 보상할 손해 포함이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철거해야 되겠죠. 그 잔존물을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도 뭐죠? 보상할 손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 그쵸? 예, 이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강행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약관으로도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해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고요. 화재로 인해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죠. 그죠? 예,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가 되겠습니다.
자, 10회 때 또, 두 문제나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소재지 구조, 용도를 화재범위에 기재해야 된다. 돼 있는 건 맞고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는 존재한 장소, 상태나 용도를 기재해야 된다. 이것도 법조문에 있죠. 맞고요.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저당권자가 각각 다른 피보험 이익을 가짐으로 그렇죠. 예, 앞에서는 같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었고 여기는 다른 피보험 이익을 가짐으로 해서 맞는 지문이 되죠. 예,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보험 이익이 각각 다르니까 그렇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이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했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구매의 한도를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일부를 보험에 붙였으니까 비례 보상하겠죠. 예, 보험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 보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일부 보험의 법 규정을 좀 다르게 변형시켜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자, 11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지난해 화재보험 주가. 아이고야, 맨날 나오는 것도 나왔네요. 그쵸?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서 했어요. 근데 여기 딱 봐보면 계약자, 주소, 성명까지는 맞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법에서 요즘은 요게 이거는 기재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이렇게 답이 잘 와보면 이렇게 맨날 이런 걸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예, 이거는 틀린 거고. 보험기한을 정한 때는 시기와 종기를 당연하게 666조에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보험을 목적으로 한 때는 소재지 구조 용도는 요거는 이제 화재보험증권 기재사항 맞고요.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 그죠? 화재보험증권 기재사항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리을 요게 맞고요. 보험 구매가 지급 방법 및 시기는 요거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요 한 개만 요 주민등록번호 요거만 알더라도 이거는 아니야. 사실 잘 몰라.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지어서도 그냥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그 뭡니까? 출제 수준도 굉장히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잘 몰라도 답을 알 수밖에 없게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 이게 합격률이 70%안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격률이 10% 정도 되도록 빨리 이게 그 다음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건 진짜 정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합격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결국 뭐예요? 2차 합격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손해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1차 시험에 어느 정도 2차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시는 분들만 시험을 보도록 해야지. 예, 너도 나도 다 보게 해갖고 그렇죠? 예, 70점은 어주이 떠주이들도 다 뭡니까? 그 70% 안에 합격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뭡니까? 2차 시험을 보니까 당연하게 합격률이 내려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차 시험에서 평균 80점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2차 시험도 단해 그에 그냥 그대로 한 2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2차 시험은 어렵다 하는데 사실 1차 시험보다 더 쉬워요. 문제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화재보험이 결국 뭐죠?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화재보험이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편의점에 있는 그 뭐죠? 물건 같은 거, 그죠? 예, 음료수도 있고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생필품이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불이 나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여러 가지 한 개 그냥 음료수 요 한 개만 화재보험을 요게 불이 나면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 들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집합보험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집합보험의 목적돼 있는데 요 법규정은요. 현재 법에는 법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정보험이라고 하면 정했다. 이렇게 특별히 정했다 하는 의미로 특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정보험에 있는 법규정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요 그대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도 똑같이 요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출제돼요. 이 법규정 아셨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은 가족 동의니 사인을 위해서도 체결을 한 것을 보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것을 이제 그 특정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687조는 동전 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전했는데, 이게 동전이 뭐냐면요, 100원짜리 동전 그게 아니고, 동은 같을 동이죠. 저는 뭐예요? 전항과 같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합보험의 목적, 이것도 집합보험의 목적인데 좀 뭐 있어 보이게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법에서 만들 때, 입법자가 만들 때는 동전이란 용어를 쓴 거예요. 이것도 집합보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봐보세요. 집합된 물건을 똑같죠?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똑같은데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이제 수시로 교체된 경우가 뭐겠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 GS마트라고 하면은 요 만약에 음료수 한 캔이 팔렸으면 새로운 걸 또 다시 갖다 놓겠죠. 예. 만약에 라면 여기 10봉지를 진열해 놨는데 4봉지를 팔았어요. 그럼 6봉지를 새로운 것을 진열해 놓겠죠. 이렇게 수시로 고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보험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 쉽게 말해서 새로 4봉지 팔았으니까 새로 6봉지를 추가해서 갖다 놨겠죠. 예. 지금 보험사 요럴 때 보험 이제 화재가 발생됐으면 요 당시에 뭡니까?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 그렇죠? 예, 요 물건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여기서 미리 돼 있지만 요럴 때 계약할 때는 또 뭐죠? 요 새로 여섯 개가 새로 이렇게 라면 6개가 들어간 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5봉지를 진열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이 5봉지 다 팔고 10봉지를 새로 라면 그 진열대에다가 10봉지를 새로 진열했어요. 그럴 때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죠? 이 10봉지는 뭐죠? 계약 당시에는 분명히 5봉지만 있었지만 이 10봉지에 대해서도 뭐죠?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을 한다. 이래야만이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처음에 계약할 때 진열된 것만 보장받는다 그러면 누가 들겠어요? 그거는 금방 일주일도 안 돼가고 다 팔려버릴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보장받을 게 없죠. 예, 그러면은 누가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87조는 이렇게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뭡니까? 그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화재보험의 보험의 목적이 된다. 그것을 안내해 놓은 거고요. GS마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이것은 뭐죠? 요즘 택배 같은 거 이렇게 물건 막 우리가 그 대부분 택배로 배달을 받죠. 그죠? 그러려면 그 택배 물건이 어디 한 곳에 택배 창고에 일단은 물류창고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류창고에 택배가 다 모일 거예요. 이 모였을 때 화재가 사고 났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택배회사는 만약에 피해가 났으면 일일이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크니까 어떻게 되죠?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뭡니까? 특정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요 총괄보험은 뭐죠? 예, GS마트의 물건 같은 거 그런 것을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총괄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다시 했어요. 대부분 화재보험은 이렇게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한 개만 그 라면 한 봉지만 보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그 라면 한 봉지만 보험을 가입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합된 것을 뭡니까?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텐데 그 집합보험은 또 다시 세분하면 특정보험과 총괄보험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86조가 특정보험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뭡니까? 택배사에서 이렇게 막 물건을 그다음에 이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할 직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물류창고 같은 데서 모아놔서 여기서 이거는 뭐 서울시 무슨 동, 이거는 뭐 어디 경기도 어디 뭐 이래갖고 서로 분류해 가지고 놔뒀다가 뭡니까? 발송을 할 거 아닙니까? 요럴 때 그 공간에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다? 특정보험이다. 특별히 정해져 있다고 하고 특정보험이라고 하고요. 요 GS마트 같은 데 봐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한 달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팔려버리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뭡니까? 그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계약 당시에 있었던 물건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죠? 예, 현재 있었던 그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총괄보험의 법규정 687조의 법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회 나온 문제네요. 집합된 물건이 일관해서 하지보험 목적으로 한 경우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대부분 법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합된 물건에 피해보험자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는 그 물건도 해당 포함된 건 맞죠? 그죠? 그리고 사인의 물건도 어떻게 되죠? 예, 사인을 위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대로 되어 있는 거 법규정 맞죠? 그죠? 3번은 보험의 목적은 속 물건을 보험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연전한 물건이 아니죠? 언제요? 보험 사고 발생 시죠. 그죠? 예, 체결 시에 그 물건은 당연하게 포함되는 거지만 사고 발생 시 요럴 때 요것이 문제되죠. 예, 사고 발생 시 뭡니까? 현존한 물건도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요게 바로 총괄보험이죠. 그죠? 예, 요것이 총괄보험에 대한 법규정이고 요 가난은 특정보험에 대한 법규정이 되겠습니다. 요걸 갖고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회 때 나왔나? 10회 때 보세요. 또 나왔죠? 집합보험. 그죠? 집합된 물건은 집합된 일괄의 보험의 목적을 한다? 맞고요.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은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됐다. 그러면요. 보험계약 체결 시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달랑 요거만 바꾸는 거예요. 그죠?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벌써 틀렸네요. 피보험자의 가족과 상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 그죠? 예, 바로 9회 때 나왔던 거, 그 지문 그대로, 합쳐서 나왔고, 4번은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죠? 예, 법규정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냥 복귀형 갖고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1일 때 볼까요? 똑같아요.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여기 지난해죠. 예.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집합보험이 경제적으로 봐 독립된 수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것이다. 맞죠? 예. 그러니까 뭐 라면 한 봉지만 갖고 하는 것이라 라면 10봉지에 뭐 콩나물 10봉지에 뭐 야 음료수 캔 20개 뭐 이런 거 담배 뭐에 또 몇 개 이런 것을 다 뭐지 하나의 물건처럼 해갖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합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고요. 2번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화의 보험으로 목적으로 했어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을 한다. 법규정이 그대로 되어 있죠? 맞고요.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의 목적을 한때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너무 쉽죠? 예, 이렇게 말만 바꿔놓습니다. 쉽게 답을 3번 틀렸어 하고 찾을 수가 있고요. 4번은 일괄화 보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수시로 교체됐어. 그럴 때는 뭐요?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 이번에는 이제 똑바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포함된 것을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복귀전 딱 세 줄만 알고 있으면 한 문제를 9회, 10회, 11회 계속 나왔죠? 12회 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옵니다. 몇 번 문제로? 25번 문제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23번 문제 나온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여기 23번이 되어 있는 거고요. 통상 뭡니까? 집합보험 문제는 25번 문제가 뭡니까? 상법보험편 제일 마지막 문제가 집합보험의 법규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법보험편에 대해서 법규정 50개를 가지고 총 8강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최근에 기출문제 제가 다 풀어드렸죠? 예, 그런데 결국 보니까 뭐예요? 예, 그 법규정만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PDF 파일 따로 제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딱 보고 그냥 머릿속에 숙지하시긴 어려우니까 제가 이 강의안을 PDF 파일로 제가 카페에다 다 올려드려 놨으니까 그 PDF 파일 출력할 필요도 없어요. 종이로 출력하지도 마시고 컴퓨터로 그냥 뭡니까 다운받아갖고 그걸로 슬쩍 봐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죠? 한 1시간 정도면 뭡니까 8강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예, 법규정 충분하게 그 정도 속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 뭐가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벌써 어느 정도 깨우친 상태에서 보시고 특히나 제가 그 법규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 형광바탕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한번 가볍게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살짝만 한번 보시고 가시면 실수하지 않으면 상법보험편은 100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상법보험편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농제법에 대해서 마무리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